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통제 체제 정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이한나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상에서 화이트리스트로 분류되는 가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눴는데요. 기존 국가들은 가의 1로 분류하지만 일본은 가의 2로 넣었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일본은 나 지역과 원칙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 서류나 심사기간 간소화 등 우대 조치가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수출 통제를 받게 된 이유, 성윤모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됩니다. 네, 이렇게 맞대응 성격의 조치는 내놨습니다만 정부가 수위는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 역시 국내 법적 조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윤모 장관은 일본은 4대 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이지만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에 대한 따른 상응 조치가 아닌 국내 법적 수출 통제 체제 개선이라는 걸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시행까지 이제 한 달가량 남았는데 그 여파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나요? 네, 반도체 부진과 중국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달 들어서도 지속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에서 10일 수출은 11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입은 141억 8,100만 달러로 13.2% 줄었습니다. 수출액은 전달에 비해서는 3.1%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 품목 중 반도체가 34.2%로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석유 제품과 승용차 등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2.3% 줄었고 중국 수출이 28.3%로 줄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18.8% 감소했는데요.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은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대응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당정이 오늘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대 그룹 싱크탱크 등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의 관계자가 참석하고요. 민간에선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등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또 국내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에 처음으로 특별 연장 근로 조치를 허용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소재 관련 한 중소기업의 직원 380명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 14명이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난 9일에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